10분 안으로 끝낼 수 있을지 제 자신을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장육부 2에서 세포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그냥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우리 몸 안에 세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입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먹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도너츠가 있는데 이 도너츠의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뀔까요? 우리가 먹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도너츠의 요 부분을 바뀌라고 하지만 여기 안쪽도 바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너츠를 튀길 때 기름이 묻는 부분이 바뀌고 우리가 먹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도너츠를 이렇게 그림을 넣어놨냐면 우리가 입에서부터 그 항문까지 대장을 지나서 이제 항문까지는 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너츠 안쪽에 그죠? 그래서 입부터 항문까지 양말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몸 밖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 안에 음식을 넣었다고 해서 위에 음식이 가득하고 소정의 음식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거는 몸 안에 음식물이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입 꼭꼭 씹어서 이제 그 삼키게 되면 식도를 거쳐서 위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위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죽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산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위산에 의해서 음식을 녹여서 소화와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위산에 의해서 살균 작용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씹지 않고 삼킨 경우를 1번이라고 하면 그리고 꼭 씹어서 삼킨 경우를 2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음식 거부의 위산, 소화 효소가 묻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경우가 더 위산이 많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보시면 1번보다 2번에 더 잉크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잉크를 쓴 부분에 위산이 묻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위산 과다에 속쓰림 증상들이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위산이 정말 많이 나와서가 아니라 이렇게 잘 씹지 않는 음식, 그다음에 유동성이 있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곤죽이는 음식들이 소장으로 거쳐갈 건데요. 이 소장의 역할은 첫 번째가 소화, 흡수, 그리고 두 번째가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몸 밖이거든요. 지구창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화, 과는 다 몸 밖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 바깥에 있는 음식물들이 소화가 돼서 달게 쪼개져서 이제 이런 융터를 통해서 모세혈관이나 림프관으로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그때 몸 밖에 있던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던 물질을 이제 어떤 물질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면역 반응을 같이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면역 기능의 70% 이상을 이 소장과 대장에서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소장에서는 뭐가 가장 문제가 되냐면 이런 융털들이 탄력을 잃게 되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원활하게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장 케어가 먼저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싼 음식, 산삼을 먹어도 장이 엉망진창이라면 그 영양소가 제대로 세포까지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양 케어는 장 케어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대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장의 첫 번째 기능은 배출이에요. 뭐 비타민을 만들어낸다거나 수분을 흡수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부수적인 기능들이고 얘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상행, 회행, 하행, 그다음에 S자형, 그다음에 마지막 직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 중에서는 유일하게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 장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장에는 음식물 찌꺼기인 대변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 대변이라는 거는 쌓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부패가 일어나서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독소가 몸 안으로 흡수가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원활하게 배출하는 것이 이 대장의 역할이 되고요. 그랬을 때 식이섬유가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먹게 되면 변에 부피감을 주고 그다음에 이 대장 내벽에 이 찌꺼기들을 훑어서 내려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식도를 거쳐서 위장, 소장, 대장까지는 이제 몸 밖입니다. 이 빨간색 선 왼쪽에 있는 화살표들은 그냥 중력이나 여러 가지 이 연동 운동에 의해서 음식물들이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빨간색 벽 이후 오른쪽부터는 이제 몸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 안에 있는 화살표들은 무엇일까요? 얘네들은 혈액, 혈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의 물질의 이동은 대부분이 혈액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원활하게 물질이 이동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혈액이 깨끗해야 되고 혈관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나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이 이제 어디를 제일 먼저 가게 되냐면요. 간으로 먼저 가게 돼요. 그러니까 간에서 하는 일들은 우선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해독과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간은 하는 일들이 500가지 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걔네들을 분류하게 되면 첫 번째가 해독이고 두 번째가 대사가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제 생존하고 직결되는 기능이 해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성 물질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간은 이 해독을 하느라 바빠서 대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사라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소화가 돼서 흡수된 영양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을 합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낸다거나 하는 일들을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라는 거는 음식물을 먹었을 때 걔네들을 이제 다 태워갖고 에너지로 내보내야 에너지를 써야 저장되지 않고 다 소모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는 것도 대사하고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대사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독성이 들어오게 되면 해독을 하느라고 이러한 성장과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아픈 아이들은 잘 크지 않는다는 게 이 간의 역할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간은 언제 일을 할까요? 간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그러니까 자시라고 얘기를 하죠. 저녁 밤 11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이제 간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꼭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밤낮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게임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성장도 안 되고 대사도 일어나지 않고 면역 기능도 떨어져서 살이 찌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영양소들이 이제 간을 통과해서요.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이제 세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에서 아까 해독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독이 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해독을 시키는 물질이 뭐냐면 단백질 요소, 단백질의 대사 산물을 해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해독이 된 물질이 바로 뭐냐면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소들은 이제 노폐물이기 때문에 걸러져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 간에서 해독된 물질을 걸러져서 내보내는 기관이 신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은 수인성 오염, 그러니까 물에 의한 오염을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신장은 하루에 1.5톤의 물을 걸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5톤의 물을 마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은 계속해서 재활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마신 물들은요, 오늘 배출되는 게 아니라 28일, 한 달 정도 있다가 배출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장은 사구체와 보몬 주머니, 이렇게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하는 신단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사구체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의 집합이기 때문에 피가 끈적하게 되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폐물은 이제 신장에서 배출이 되고 이제 필요한 영양소들은 이제 세포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어디를 거쳐서 가냐면 이제 심장을 거쳐야 전신에 있는 세포까지 이제 혈액을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신으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심장이고요. 그때 세포까지 가기 전에 심장에서는 폐로 먼저 혈액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액 내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이제 폐에서 교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산소가 들어가야 영양소와 함께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폐에 들어가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서 산소를 가지고 온 다음에 영양소와 함께 이제 전신에 있는 세포로 혈액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라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 몸은요,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포라는 거는 뭐냐면 영양소의 최종 종착지예요. 이 세포에서 에너지도 내게 되고 여러 가지 물질들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포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놓는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그럼 이 큰 동그라미는 뭐냐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는 우리가 유전물질이라고 불리는 DNA가 있거든요. 그 DNA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 DNA를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는 핵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집신처럼 생긴 미토콘드리아와 그 세포 소기관들이 있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내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근데 이런 미토콘드리아도 모두 이런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과 핵막과 미토콘드리아 막은 모두 어떤 물질로 되어 있냐면 지질로 되어 있거든요. 지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방이에요. 그래서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기름을 먹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대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에너지 대사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들을 만들어낼 때 매연이 나오잖아요. 그 매연에 해당하는 게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그 활성산소로부터 막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큐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췌장에 있는 세포들은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단백질을 그 세포에서 만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들은 각각 자기가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물질들도 합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 지방은 세포막을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그러니까 아미노산 형태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는 데 쓰이게 되죠. 근데 세포는요, 꼭 이렇게 동그란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세포, 이상하게 생긴 애도 세포거든요. 얘는 바로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는 일반 보통 세포들보다 요상하게 생겼죠. 더, 여기 부분이 이제 핵이고요. 여기 수삼돌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약간 소세지처럼 생긴 부분이 있고 뒤에도 약간 뿌리처럼 생긴 부분들이 있죠. 이게 하나의 신경세포예요. 그러니까 긴 신경세포는 척추를 한 줄로 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길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신경세포들은 얘네보다 어떻게 생겼어요? 요상하게 생겨서 그림을 그릴 때 잉크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전부 지질이기 때문에 양질의 지방을 먹어주셔야 이런 신경세포까지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입에서부터 세포까지 중간중간에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중간 과정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막히게 되면 음식물을 먹은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도 튼튼하게 해야 되고 위도 튼튼하게 해야 되고 간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 해줘야 되고 심장도 잘 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심장 건강도 보호해줘야 되고 중간중간에 그 물질들의 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혈액과 혈관 관리를 잘 해줘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세포까지 여기 오늘 13분 했거든요. 하실 수 있겠죠? 13분? 자, 그래서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